얼마 전 고양시에서 전국 다문화 가족 배드민턴 대회가 열렸습니다. 다문화라는 공통점 아래 전 세계에서 온 이주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국적과 인종을 넘어 모두가 서로를 응원하는 자리였습니다. 겉모습이나 배경보다 서로의 가능성을 먼저 보고 응원하는 모습들, 이러한 문화가 우리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참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세계는 한 가족 정준영입니다. Started out on a one-way train. Always knew where I was gonna go next.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I was missing out on every moment. You'll be wanting, baby, I'll be too. Would you mind it if I said I'm into you?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You and I, we go together. You're the sky, I'll be the weather. A pretty thing, the sun and rain. Oh no, oh yeah. Summer night, perfect occasion. Where am I? You know I'll be waiting for you, for you.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You shine like forever. I forever. You shine and still show.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So if it's real, then darling, let me know. I wouldn't mind if you steal the show. 세계는 한 가족 8월 16일 토요일 순서 시작해봤습니다. 라우브의 음성으로 Steal the Show 전해드렸어요. 이 시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문자 메시지 샵 2842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건당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BBS 불교 방송 애플리케이션 받으시면 무료로도 동참 가능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세계는 한 가족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신지, 또 8월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리아 모델 배우 이병헌입니다. 다양한 토핑의 화려한 버거도 좋지만 진짜 맛은 근본에서 시작되죠. 한국인의 소울푸드 불고기와 아삭하게 씹히는 양상추의 조화. 불고기 버거는
롯데리아가 근본이니까. 리아 불고기 지금 롯데리아에서.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바삭해. 맛있는 60개 치킨.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맛있는 60개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다운이 실내 건조. 비가 내리는 날에도 다운이 실내 건조라면 와, 실내 건조도 햇빛에 말린 것처럼 보송보송 햇빛 향기. 다운이 실내 건조.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의 성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포교지 불교신문은 한 장의 불교신문이 한 사람의 포교사라는 신념으로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온 불자님들의 신문입니다. 불자님들이 불교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불교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실천행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포교 현장에 불교신문을 보내주는 법보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730-448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 성가원 사무총장 동준스님입니다. 성가원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행복을 위한 복지 실천의 약속을 지키며 후원가족에게는 신뢰를, 장애가족에게는 행복을 주는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듯이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가족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 그 시작은 바로 불자님들의 자비보시입니다. 성가원 장애가족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BBS 불교방송과 승가원이 함께하는 나눔 문의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688-0750번입니다. 석가세존의 제57대 손이자 임제정맥의 제19대 적손, 고려말 공민왕과 우왕의 스승이었던 태고 보우국사. 태고 보우국사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은 고통의 사바세계에 뛰어들어 중생구원의 보살불교를 실천하는 대승교화종단입니다. 화쟁사상과 원흉회통사상을 잇는 천년의 역사, 영산제를 필두로 꽃피운 전통 불교문화의 전승과 세계화, 기도와 수행으로 밝히는 견성성불과 전법도생의 한길, 굳은 원력으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전법과 나눔. 한국불교 태고종이 소통과 화합으로 한국불교 천년의 미래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이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 여기는 세계는 한 가족입니다. 다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웃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다문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장희주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장희주 작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학부에서는 국어 국문학을 공부하셨고 대학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하셔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문 해설사로 근무도 하시고 이후에 쿠바 국립미술관 해설 투어 또 쿠바 여행 가이드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취득하셨네요. 아, 네네. 네, 그래서 한국 문화 프로젝트 또 한글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으로 자원봉사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쿠바에서 살고 계신 거죠? 아, 네. 와, 근데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잠깐 방문하셨을 네네. 때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자, 쿠바는 스페인어를 쓰니까 스페인어로 인사를 드릴게요. 올라, 아니면 부에나스 타르데스. 지금 이제 네 그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카리비안의 섬나라 쿠바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쿠바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고요. 그리고 또 쿠바의 자연, 그다음에 쿠바의 사람들, 또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쿠바의 이야기를 좀 즐겁게 또는 편안하게 좀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직접 쿠바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앞에 살짝 소개를 해드렸지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한국 여행사 그러니까 에이전시죠. 여행 에이전시에서 이제 주재원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관광객들도 줄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제재가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프리랜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고 해서 한인 후손 분들께서 그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재작년부터는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 전통 무용 수업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국 역사에 관련된 수업들 그리고 또 그분들께서 또 굉장히 그 서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서예 수업까지 해서 이렇게 수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쿠바도 한류에 대한 열풍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또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글 수업도 제가 한국어 수업도 좀 하고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할 때도 제가 전문 해설사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 그 전부터는 제가 쿠바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네. 쿠바 그 국립 세라믹 박물관 관장님하고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쿠바 국립미술관에서 미술 작품에 대한 그런 해설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채로운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데 쿠바 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 궁금한데요. 일단 뭐 인물로는 해밍웨이 또 뭐 체게바라 이런 분들이 있었고 또 올드카가 즐비한 그런 풍경도 저는 기억이 나고요. 쿠바는 어떤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인물들은 사실 쿠바 사람들이 아니죠. 해밍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이고 네. 체게바라도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근데 쿠바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강렬한 어떤 기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일단 쿠바는 캐리비안에 있는 나라예요. 캐리비안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북미하고 남미의 사이에 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섬나라죠. 이 국토의 크기는 한반도를 합친 것보다 좀 커요. 그리고 인구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100만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쿠바를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00만이 안 된다고 지금 저는 들었고요. 그리고 쿠바 그러면 굉장히 어떤 강렬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1492년도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쿠바 섬을 발견한 이후로 이 스페인 사람들이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뭐 학살도 하고 그리고 박해도 하고 그들의 문화를 많이 파괴를 했죠. 그러면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그 쿠바에서 정주를 하게 되면서 또 스페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쿠바 섬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화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문화뿐만이 아니라 역사도 부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해적들의 침입도 많았고, 근데 그런 해적들의 침입과 그 부침이 많은 역사 속에서도 자신들의 어떤 쿠바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을 현재까지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해온 나라거든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인의 정체성하고 약간 다른 게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을 때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주안점을 뒀잖아요. 그런데 쿠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주민들의 나라이고 그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은 사실 이민 국가라고 하는 게 그 정체성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뿐만이 아니라 인종도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어요. 그러한 어떤 그 쿠바만의 그 어떤 복잡하고도 그다음에 다양한 인종들이 섞인 그런 문화를 가진 나라가 아마 쿠바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해요. 뭐 지금 말씀하신 올드카라든가 체게바라나 그다음에 또 헤밍웨이 뭐 또 모히또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또 쿠바의 어떤 관광 산업을 대표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많은 관광객들이 실제로 지금 나열해 주신 것들을 실제로 보고 또 느끼기 위해서 많이 찾기도 하고요. 네네. 근데 또 이 아까 제가 복잡 다단한 역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쿠바도 스페인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1898년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거든요. 그 독립은 어떻게 미국의 개입으로 인한 독립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미국의 신식민지로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1902년도에 쿠바는 미국으로부터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독립을 해서 그 독립된 그 공화국을 이루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1959년에 혁명까지 사실상 미국의 경제적인 지배 하에 있었죠. 그 시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네오컬로니엄 시기라고도 네오컬로니얼 시기, 신식민지 시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그 제국주의의 어떤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시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959년도에 그 유명한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 그리고 라울 카스트로 등 그 쿠바의 대표적인 사람들과 함께 혁명을 이루죠. 1959년도에 1월 1일에 혁명의 그 승리, 빅토리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혁명을 보통 사회주의 혁명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아니었고요. 미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혁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체계는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혁명을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고요. 1976년 혹은 79년 제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는 그때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을 함으로써 국가의 이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념이 이제 쿠바의 정체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혁명이 끝나고 나서 그 시기까지는 사실은 쿠바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노선, 그다음에 쿠바 국가의 어떤 나아갈 길, 그래서 모색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많은 원조와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바로 소비에트 연방이었고요. 그리고 1991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항상 지원을 받았던 그 나라가 해체되니까 쿠바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스페셜 시기라고, 그러니까 특별 시기라고 피델 카스트로가 칭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쿠바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특별 시기를 쿠바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어떤 삶에 대한 충동으로 우리가 함께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이겨내야 된다라는 걸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텔레비전을 통해서
주입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집단 최면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강력한 어떤 지지, 네, 정서적인 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내왔죠. 그래서 그 시기를 한 3, 4년 정도 굉장히 힘들게 쿠바가 겪어내죠. 코로나를 이제 거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쿠바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어요. 와, 네. 지금 한 그래서 네. 인사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쭉 쿠바의 역사, 그다음에 나라가 가진 어떤 분위기, 배경 강의를 하나 들은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쿠바의 정치적 상황이라든지요, 아니면 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 이르게 됐는지 과정과 역사를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 나고 자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장희주 작가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쿠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은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어요? 저도 그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삶이 굉장히 알 수 없는 그 미스테리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미스테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알 수 없는 것에 제가 한 발 한 발 이렇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쿠바라는 나라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항상 신문을 오려서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세계 위인들의 사진을 오려서 칠판에 붙여 놓으시고 가장 먼저 맞춘 학생에게 초콜릿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거의 다 맞췄어요. 네. 근데 그날 선생님께서 칠판에 붙인 인물이 피델 카스트로가 군복을 입고 연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사실은 1991년도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에 사실 피델 카스트로를 안다는 게 일반 고등학생들이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그걸 못 맞췄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저희 엄마한테 이제 여쭤봤죠.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의 정치 지도자이고, 그리고 군복을 입은 이유는 제가 그 당시 기억은 잘 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제 쿠바가 처음으로 제 정신에 각인이 됐고, 그리고 쿠바라는 나라가 나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쿠바하고 관련된 책들, 그리고 또 음악도 쿠바의 음악 리듬이 전 세계 음악, 재즈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대중음악들의 그 원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쿠바 음악들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제 정신이 조금씩 그 쿠바에 다가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0년도 겨울에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배낭여행을 갔다가 사실은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스페인에 가서 지금 스페인 화가를 대상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제가 논문을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는 논문 자료도 없고 해서 그러면 한번 스페인에서 배워가지고 거기에서 논문을 써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쿠바 여행을 가보니까 쿠바에서도 스페인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그러면 나는 쿠바의 아바나 대학에서 스페인어 연수를 하고 조금 더 스페인어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스페인으로 가든 한국으로 가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시간 속에서 어떻게 쿠바하고의 연이 더 길어져서 그랬는지 몰라도 네네. 네 이렇게 살게 됐네요. 쿠바에서 오랫동안. 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에서 특별한 인연도 만나셨다면서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저희 그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 이제 아바나 대학에 스페인어 과정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길에서 길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길을 물어보다가 남편을 만나게 돼서 그때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남편에게 한국에 와서 함께 살자고 했더니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쿠바가 그 당시 2013년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앞으로 변할 거라면서
쿠바에서 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래도 한국에 와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해서 한국에서 남편이 5년 정도 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는 남편이 쿠바로 떠났어요. 그리고 저도 남편이 쿠바로 떠났기 때문에 한국에 혼자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국 여행사 에이전시를 이제 접촉을 해서 제 쿠바로, 직업을 예. 찾은 거죠. 그래서 쿠바에 가게 그 됐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쿠바에서 네네. 생활을 하고 계신 거군요. 네네. 와, 쿠바 자체가 다문화 국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다양한 인종과 네네. 다양한 문화. 그런 나라에서 나고 자란 쿠바인인 배우자가 네. 한국에 와서 생활하실 때 네. 5년 정도 계시면서 좀 어떠셨다고 하던가요? 뭐 어렵다라든지 뭐. 네. 사실 그게 참 그 당시엔 제가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 초기였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한테 어려웠던 건 아마 저라고 하는 인간 안젤라 장이주였지. 아마 이쪽의 문화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결혼 생활 초기에 그렇죠. 서로 맞춰야 하는.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네네. 더 크게 어렵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저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버스를 tas을 때 사람들에게 인사를 다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아서 조금 어색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이 쿠바가 또 뜨거운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자기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고 당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나라고 하는 개인보다는 어떤 그 관계 속의 자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네. 때로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도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표현도 해야 되지만 과도하지 말아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갑갑함을 많이 조금 처음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잘 몰랐었는데 제가 쿠바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생활인으로서 본격적으로 쿠바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쿠바 사람들이 그 전에는 남편이라는 대상밖에 안 보였었는데 남편만 쿠바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뭐 남편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댁 식구들, 이웃들, 그다음에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렇죠. 저하고 또 인연을 맺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쿠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질적인 특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더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쿠바에 가서야 남편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제가 쿠바에서 있어 보니까 제가 또 한국에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올 때마다 저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눈길을 회피한다던가, 그 다음에 또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의 정서, 나의 기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스몰 토킹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다가 한국에 왔는데 친구들을 만나도 손을 잡거나 끌어안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고, 항상 끌어안고 키스하고 볼 키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그런 것들이 조금 네네. 이제 문화적으로 저도 조금 이게 좀 다르다라는 거를 느끼면서 조금 생소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오늘 작가님께 쿠바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작가님과 쿠바와의 인연, 딱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에 한 번 더 모셔서 책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쿠바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다녀온 듯한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다문화 초대석 만나고 싶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 쿠바에서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신 장희주 작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세계는 한 가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시간입니다. 월드 투어인 멜로디, 오늘은 브라질의 보사노바 음악을 만나봅니다. 여름은 여러 얼굴을 갖고 있죠. 모든 생명을 살리는 태영이 강렬하게 내리쬐다. 또 금세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도시의 여름은 아스팔트 위로 올라오는 열기와 빌딩에 갇힌 습기로 더 힘겹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날씨엔 눅눅함을 날려버릴 나른하면서도 산뜻한 음악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에서 탄생한 보사노바가 제격 아닐까요? 보사노바는 포르투갈어로 새로운 경향, 새로운 물결이란 뜻입니다. 삼바 리듬에 재즈의 즉흥적인 요소가 더해졌고, 삼바에 비해 타악기 구성은 적고 리듬보다는 재즈적인 화성을 강조합니다. 쿵쿵 울리는 베이스 리듬을 덜어내 삼바에 비해 가벼운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부드러운 멜로디에 살짝 가미되는 엇박자가 매력적이죠. 보사노바의 기원은 비교적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대 브라질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과 호앙 질베르토가 보사노바를 탄생시켰다고 하지요. 또 기타리스트 루이스 봉파는 이들과 함께 보사노바를 발전시킨 전설적인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기타 연주는 얼굴을 간지럽히는 햇살처럼 살랑거리면서도 아련한 느낌을 자아내요. 루이스 봉파의 연주 전해드립니다. Lost in Love. Perdido de amor, perdido estou por você. Amar seu olhar, seus lábios beijar é viver. À luz do luar, eu fico a pensar em você. Verso que diz: serei tão feliz com você. Perdido de amor, perdido estou por você. Seu beijo sensual, carícia ideal, não posso esquecer, e vivo a sonhar seu nome a chamar, só penso em você. Perdido de amor, perdido estou por você.
Perdido de amor, perdido estou por você. Seu beijo sensual, carícia ideal, não posso esquecer. E vivo a sonhar, seu nome a chamar, só penso em você. Perdido de amor, perdido estou por você. 삼바와 보사노바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은데요. 가장 큰 차이는 연주되는 장소겠죠. 삼바가 브라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울려 퍼지던 음악이라면 보사노바는 도시에서 발전해 실내에서 많이 연주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삼바에 비해 조용하고 절제된 청중들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인지 보사노바 하면 나긋하고 조용한 분위기의 아티스트들이 떠오릅니다. 리사우노도 그 가운데 한 명이에요. 브라질에서 태어나 10살쯤 일본으로 간 그녀는 1989년 첫 싱글을 발표하면서 일본에서 보사노바 유행을 일으켰고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면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사우노의 음악은 CF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리사우노에게 보사노바랑 관대함을 가진 음악이라고 하네요. 어떤 색도 갖고 있지 않아서 누구나 자신의 색을 칠할 수 있고 모든 청중을 포용하는 음악이라는 거죠. 리사우노가 부르는 프리티 월드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Why don't we take a little piece of summer sky hanging on a tree? For that's the way to start to make a pretty world for you and for me. And for the sun we'll find a lemon bright balloon. You can hold the string. Oh, can't you see this little world of ours will be I'll blow you a kiss or two. Take me in your arms and our little world will be the place of places. Nothing else to make but breakfast and love. We'll hang a little sign that just says paradise, population 2. I know together we can make a pretty world for me and for you, for you. That's what I'm longing to do, to make a world with you. Breeze, I'll blow you a kiss or two.
that just says paradise, population too. I know together we can make a pretty world for me and for you, for you. That's what I'm longing to do, to make a world with you, a pretty world for me and for you, for you. That's what I'm longing to do, to make a world with you, a pretty world for me and for you, for you. That's what I'm longing to do, to make a world with you, a pretty world for me and for you, for you. That's what I'm longing to do, to make a world 브라질에서 탄생한 보사노바, 이제는 세계적인 음악 장르가 됐습니다. 보사노바 리듬을 차용한 곡들이 지금도 매일 만들어지고 있고, 보사노바만 전문적으로 부르는 아티스트들도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죠. 우리나라 대중가요 가운데도 보사노바 리듬을 가진 곡들이 많아요.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 보사노바만의 산뜻함과 경쾌함이 느껴지는 곡들인데요. 그런가 하면 정통 보사노바를 부르는 가수들도 있죠. 나희경이 대표적입니다. 국내 보사노바의 선구자로 불리고 브라질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아티스트예요. 무작정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서 클럽에 직접 앨범을 돌리며 자신을 알렸고, 보사노바 1세대로 분류되는 호베르토 메네스칼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1년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난해 함께 새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죠. 한국 문화가 아직 브라질에 알려지지 않았던 때, 보사노바의 명곡이죠. The Girl from Ipanema를 아리랑에 접목시켜서 브라질의 대한민국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음악, 나희경의 음성으로 아리랑 with Brazilian Sound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님은 심리 도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천 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꿈도 많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BBS 대구불교방송과 불교신문이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가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 4홀에서 개최됩니다. 영남의 불교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불교 예술을 직접 만나보고 경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서울과 부산 불교박람회의 열기를 이어갈 대구 불교문화 엑스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53-427-511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녀입니다. 정말 반갑네요. 전 참불가를 부르면서 부처님 인연에 너무 감사드렸고요.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벅찬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불교 방송과 소중한 인연을 맺으면 어떨까요? 일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전하는 길, 불교 방송 만공회의 공독주가 되어주십시오. 만공회 동참 문의는 1855-3000번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만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아,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8월 16일 토요일에 보내드린 세계는 한가족,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앞서서 월드 투어인 멜로디, 오늘은 브라질의 보사노바 음악을 만나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 여름에 딱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대중가요에도 곳곳에서 보사노바 리듬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죠. 그 가운데 한 곡 골라봤습니다. 김현철의 춘천 가는 기차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 다시 찾아뵐게요.
전해 지난 일이 생각나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5월에 내 사랑이 숨 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 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그리운 사람 저창 가득 뽀얗게 서린 입김을 닦아내보니 흘러가는 한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그곳에 도착하게 되면 술 한 잔 마시고 싶어 저녁 때 돌아오는 내 취한 모습도 좋겠네 춘천